지금 호남의 영광 곡성에서는 또 부산금정 포함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신경전, 뭐 신경전 정도가 아니고 어느 일부 언론에서는 뭐 서로 창을 겨누고 있다 이런 이제 표현까지 나올 정도고요. 실제로 지금 영광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장세일, 조국혁신당의 장현 후보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은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약간 좀 삐걱대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또 돌발 상황이 터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황현선 사무총장이 유권자들이 지역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다. 호남의 국민의힘의 줄을 잘 서면 공천 이퀄 당선이라는 공식을 후보와 공약 이퀄 당선이라는 공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그러자 민주당이 반발했습니다. 호남의 국민의힘이라고 민주당을 이제 비유를 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당직에서 사퇴시켜라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황인선 사무총장이 좀 유감을 표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정말 이게 생각보다 점점점 격렬해지네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예. 호남 분들 왜 그 옛날에 호남 홀대론이라고 있잖아요. 호남 홀대론이 다른 게 아니라 민주당이 호남 사람들은 어차피 지금의 국민의힘 그러니까 민정당의 후신 정당은 절대 투표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하든 우리밖에 못 뽑을 거다. 뭐 그래서 뭐 국민의힘 뽑을 거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마치 호남 분들이 정치적 선택권도 없는 사람 취급한 걸 보고 호남 홀대론이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유가 국민의힘이면 호남 분들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나 지금 현 정권을 뭐 타협해야 될 대상 국정운영 파트너로 안 보고 끌어내려야 되고 뭐 3년은 너무 길다 그러고 뭐 이렇게 심판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잖아요. 민주당도 심판해야 될 대상이라는 얘기인지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과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표현을 걷어내고 보면 조국 혁신당도 하나의 정당인데 당연히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 가서 뭐 호남 사람들의 정치적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의미에서는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뭐 어느 정당이 상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거는 나중에 앙금이 남을 수 있으니 지양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원효섭 단장님. 근데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남의 국민의힘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뭐 기분이 상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잠깐만 하나만 더 해두면 솔직히 말하면은 그 여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긴 하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그거를 뭐 약간 멸칭으로 쓴 것 같아가지고 그 정치적인 도의는 없는 발언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 부분과는 좀 변론으로 국민의힘이 이 보궐선거에 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이 안 보여가지고 그게 이제 답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서진 정치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호남 분들한테 공도 드린다고 했잖아요. 올 때마다 약간 중도적인 분들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목표 득표율은 20%다. 아니 25%다. 이런 걸 내걸고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뭐 5.18도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했던 문제를 그 아이템을 여기서 쏟아내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이 그동안 뭐 이런 거 할 때 저런 거 할 때는 그 이야기 하다가 막상 선거가 있는 이 판에는 그 말이 전혀 없고 사라졌어요. 왜? 질까봐. 그런데 정치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정치가 돼야지 내 탓이 아니다라는 면피의 정치 아니면 그 뭐 알리바이나 만들려고 하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정치가 되면 그게 무슨 그 정당의 개혁이라는 게 의미가 있고 앞으로 발전이라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근데 국민의힘을 자성하는 그 목소리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보를 아직도 물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조국혁신당의 황현선 사무총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호남 유권자가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호남을 독식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왜 호남의 유권자들은 민주당에다가 다 투표를 해야죠? 그건 어느 법에도 없는 이야기고 어느 그렇게 구속될 이유가 없는 이야기죠. 아까 소개해드렸던 MBS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지지율이 26%, 국민의힘이 28%입니다. 조국혁신당이 12%인데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8%, 조국혁신당이 25%나 돼요. 그러면은 소선거구제인 그런 우리 선거제도에서 조국혁신당은 단 한 석도 가져가면 안 되나요? 호남에서 25%나 되는데 지지율이.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대리전이 되고 있는 것이고, 황현선 사무총장이 자극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민주당은 그러면 자극적인 발언 안 하나요? 전당대회에서 수없는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분발해야 된다. 왜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서 유권자들이 한 정당밖에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선거 대선 안 되지 않습니까? 요약을 해드리면 지금 이것은 저는 후보의 대결이 아니라 조국과 민주당,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대리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황현선 사무총장이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예고전이에요. 지방선거는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광주시장도 조국혁신당이 가져가겠다. 그리고 순천시장도 조국혁신당이 가져가겠다. 그런 전쟁이 벌어질 걸로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황현선 이제 사무총장이 페이스북 글을 이제 고쳤잖아요. 호남의 국힘이라는 표현 대신에 기득권 정당, 지역 패권 정당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황현선 사무총장이 이렇게 물러나지 않는 걸 보면 이 지민 비조 우회를 보였던 형제 정당 아닙니까? 그 틈이 벌어진 이유가 22대 국회에 들어서고 시작됐다. 그 이재명 대표가 연임되고 나서 조국 대표를 만나 찾아봤을 때 교섭단체 완화를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상 거절당했고, 또 이 한동훈 특검법 관련해서도 의원 10명이니까 일단 발의를 했잖아요. 그 부분도 진전이 없었고 그런 것도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과거의 그런 그 감정보다는 미래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미래의 대권 전초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국을 보면 이제 160kg가 넘는 씨름 선수가 10kg 정도 되는 동네 꼬마를 지금 막 겁박을 하고 그렇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왜 이런 형국이 벌어졌느냐? 10kg짜리 동네 꼬마가 너무 빨리 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비유네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 특히 이번에 이제 핵심은 영광군수입니다. 영광군수 자리를 이번에 조국혁신당에 내주게 되면 다음번 지방선거 때는 완전히 둑이 터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둑이 터진다. 예, 그게 조짐이 이미 지난 총선에 나타났거든요. 지난 총선 때 기억나시겠지만 비례대표, 비례정당 투표에서는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더 많이 나왔어요. 맞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광 이번에 넘어가고 다음번 지방선거 때 둑이 터져가지고 호남에서 대거 자치단체장들이 조국혁신당 출신들이 당선되고 오는 상황이 오면 곧바로 이거는 그 다음 대선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꺾어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번에 꺾어야 되겠다. 근데 이번에 여론조사 이런 거 뭐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지금 돌리고 있다고 하던데 그거 보니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사실 이번에 뭐 이 황현선 사무총장 말이 논란이 되긴 했지만 그 전에 이미 김민석 수석 최고가 민주당의 최고가 굉장히 좀 험한 얘기를 했잖아요. 썩은 물, 뭐 상하기 시작한다. 상하기 시작한 물. 고인물 이제 뭐 상하기 시작한 물 이런 정도로까지 막 맹비난을 지금 하고 맹공을 하다 보니까 조국혁신당도 처음엔 점잖게 대응하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거칠어져 버린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 실제 지금 싸움이 그만큼 격렬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번에 사실은 뒤집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 다음번 지방선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둑이 터져버리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보면 텃밭이 상실돼 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선 주자 1위 지위도 위태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두 정당이 격하게 붙어 보니까 이제 조국 신장식 의원이 이제 한 달 살이를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은 부산의 한 달 살이, 한준호 최고위원도 영광의 한 달 살이, 또 이런 이상가족이 되는 이런 상황도 지금 생기고 있어요. 아니 저는 이 상황을 사법 리스크하고도 좀 연결지어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법원을 상대로 이재명과 조국 중에 대권 주자는 누구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지금 어쨌든 보궐선거 이후에 모든 그 판결의 결과가 나거든요. 근데
사실 누가 더 대선에 가깝지라는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법원은 그런 생각 안 해야 되는 게 네. 정상인데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어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국 대표가 만약 이긴다 그러면 그 조국혁신당이 이긴다 그러면 그 한 40개 되는 범죄 사실 중에 하나만 파기환송이 돼도 이게 시간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내부적인 그 사물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속마음을 표현한 게 있잖아요. 그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선거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지금 지도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온다는 거는 뭐 지기라도 하면 그런 뜻 같습니다. 하은기 부대변인. 지금 그러니까 이게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잖아요. 지금 지도 체제는 안 흔들릴 것 같은데요. 뭘 해도 안 흔들렸던 지도 체제라서. 이게 1급 체제이긴 맞잖아요. 예, 근데 1급 체제인데 사실상 이미 진작 흔들렸어야 되는 그 여러 변곡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버텼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지도 체제가 흔들릴 것 같지는 않은데 아까 이종원 평론가님께서 이 비유하시기를 10kg 꼬마한테 지금 120kg 실은 선수가 지금 이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던 게 그럴 경우에 누가 반성을 해야 되냐면 120kg짜리 베테랑이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지금 막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그러는 게 제가 뭐 말씀을 드리면 지난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지방선거 때부터 호남 투표율이 엄청 떨어졌어요. 저희 민주당에 대해서. 그리고 전당대회에서도 호남이 투표율이 제일 낮았고 이미 그 경고 사인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경고 사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뭘 했냐는 얘기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거에 가깝고.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살이도 뒤늦게 간단 말이에요. 그걸 호남 분들이 모르겠습니까? 사실 호남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의 경고 사인을 줬기 때문에 뭔가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지만 그냥 그대로 일극체제로 가면서 했단 얘기죠. 근데 이제 와서 이게 뭐 지도체제가 흔들린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호남 분들이 지도체제 흔들기 위해서라도 다른 선택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좀 근본적인 성찰, 반성 이런 게 필요해 보이고 실제로 선거 결과가 진다고 해서 뭐 이렇게 지도부가 뭐 와야 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하은기 전 부대변인의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총선으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총선 때는 175석이었으니까 175석이면은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MBS 여론조사에서 60% 정도 지지율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그렇게 안 나왔거든요. 더군다나 호남의 경우에는 지난번 총선 때도 비례투표는 조국혁신당에도 물론 이제 지민비조 이유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모른다. 호남 민심은요 한 번 변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